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도로 이동하는 스마트폰 부품업체 삼성 애플도 인도에서 최신 제품 출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스마트폰을 이끌었던 중국이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스마트폰 1, 2위 업체인 애플과 삼성이 인도에서 신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이 중국을 포기하고 베트남으로 이동하더니 이제 인도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애플의 최신형 모델인 아이폰 14에 메이드 인 인디아라는 생산지 라벨을 붙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애플과 같은 경우는 세계 스마트폰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이 인도 현지 생산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품업체들도 빠르게 인도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GDP는 과거 자신을 지배했던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최근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흔들기 시작하자 인도가 그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인도로 이동하는 스마트폰 부품업체 삼성 애플도 인도에서 최신 제품 출시입니다. 개혁 개방 이후 40여 년간 세계 견인차 역할을 해온 중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신 인구의 감소, 고령화, 성장 잠재력 역화로 경제가 구조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피크 차이라논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중국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미국의 강력한 견제입니다. 202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공식 목표치인 5.5%의 절반 수준인 3%에 불과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5%대밖에 그 경제 성장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문화 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마이너스 1.6%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연간 성장률입니다. 낮은 GDP 성장률은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도시 봉쇄 등 고강도 방역 정책을 고수하면서 그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채 누적, 실업률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러한 여러가지 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란 사실이죠. 최근 중국은 봉쇄 정책을 해제하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회복 효과가 세계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의 핵심 경기 부양 대책인 인프라 건설도 이미 상당수 구축이 중국 내에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외로 지금 늘리고 있는 1대1로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라는 타이틀도 지금 인도에 내줄 판국입니다. 인구는 중국의 힘과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는 주요 요소였는데요. 2022년 말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5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중국의 인구의 감소는 1961년 대기근 이후 처음이었죠. UN 인구 전망에 따르면 인도가 올해인 2023년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크 차이나의 대안으로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 인구는 인도의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성장을 지속하며 경제 규모는 5위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 및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로 생산기지 이전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인도의 스마트폰 공장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에 있던 많은 기업들도 지금
중국이 아닌 인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대표적인 산업이 스마트폰. 애플과 삼성 모두 중국과 베트남을 대신해 인도의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2년 9월 아이폰 14을 발표했죠. 그러나 11월 아이폰 최대 생산기지인 허난성 정저우 폭스콘 공장의 대규모 시위 사태로 고급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배송기간이 5에서 6주 연기되는 등 생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 결과 연말 판매가 부진하여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죠. 특히 애플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적자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적자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애플과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늘었다 줄었다, 그래서 판매량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정저우 공장은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4 프로 맥스 등 세계에 공급되는 아이폰의 85%를 맡았던 곳이었습니다. 정저우 공장 소요 사태로 주력 제품인 아이폰 14 프로의 생산량이 약 600만 대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중국 공장의 생산 차질의 여파로 애플의 2022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117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정저우 폭스콘 공장 사태는 애플이 수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 중이었던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되었죠. 애플은 그동안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 인도의 생산 거점을 마련을 했죠. 2017년 인도에서 조립을 시작을 했지만 그 모든 제품이 철진한 구형 모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2022년은 최신 모델인 아이폰 14이 인도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정저우 공장의 문제 때문이었었죠. 애플은 전체 아이폰 생산량의 5에서 7%를 인도에서 생산을 했지만 이제는 2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던 아이패드의 일부 물량도 인도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인도에서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죠.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갤럭시 S23와 Z 플립 4, 폴더 4 등 주력 스마트폰 생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의 새로운 제조 거점으로 육성하면서 국내 부품업체들도 인도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드림텍은 이달 1일 인도 현지에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만 제곱미터 약 7,400평 부지의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스마트폰 부품 모듈 공장 건설을 시작한 것이죠. 드림텍은 그동안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지문인식, 센서, 전원키 등 부품 모델을 만들어 공급해 왔던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인도에 신규 진출을 한 것은 바로 삼성전자 때문, 특히 신모델을 인도에서 만들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지난 1995년 일찌감치 인도로 진출합니다. 뉴델리 인근 노이다 공장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을 제조하고 동남부 첸나이에서 TV와 가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삼성이 중국 철수를 준비 중이었던 2018년 노이다 공장 규모를 기존의 2배로 늘리면서 1억 대 이상 생산하는 대형 스마트폰 공장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이때부터 삼성 협력사들이 하나 둘씩 인도 진출을 추진을 하죠. 그런데 삼성 협력사들의 인도 진출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은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의 생산 캐파의 조정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 힘을 빼버린 된 것이죠. 실제로 인도에 먼저 진출한 협력사들도 지금 현재 사업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인도에서 공장을 처음 가동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케이스 협력사인 성광도
인도의 생산 비중을 확대하면서 현지 대응력을 높이고 있죠. 상광의 인도 생산 비중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2019년 인도에 진출해 케이스 사출물을 만들고 있는 이렌텍도 이 공장, 상공장을 마련할 정도로 규모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스마트폰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부품업체들의 인도 진출은 더욱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인도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은 바로 삼성전자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인도로 진출하고 많은 부품 공장들이 이제 이 삼성전자를 따라 인도로 진출하면서 인프라가 이 인도에 널리 확산된 것이 애플이 인도로 진출하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중국 및 베트남의 스마트폰 지배력 하락과 맞물리게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부 업체들이 인도 진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열악한 인프라 및 품질 안정화, 높은 운송 비용이 산업화의 주요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인도 모디 정부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GDP 대비 물류 비용이 현재의 13%에서 2030년까지 8%로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죠. 또 다른 문제는 품질의 안정화입니다. 애플은 인도 생산시설에서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인도 대기업 타타그룹이 운영하는 인도 남부 공장에서 생산되는 애플 부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애플 공급업체 폭스콘에 보낼 만큼 이 상태가 양호한 것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매체는 50% 수율은 결함 제로를 추구하는 애플의 목표에 충족하지 못한다 라면서 이밖에 물류, 관세, 인프라 등 문제로 인도에서 생산시설 확장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모든 인프라나 품질 안정화가 지금 선결과제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인도는 중국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에 열위에 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죠. 인도 정부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의 목적이 인프라, 기술 개발 등 여건 개선이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쟁국에 비해 8.5에서 11%의 높은 비용을 재정 지원으로 일부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지금 애플 이런 회사들도 지금 인도에서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고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까지도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일본의 지금 노이다 공장이 세계 최대 단일 면적으로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이전에 구형 제품밖에 만들지 않았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까지 만들게 되면서 이곳에 속속 삼성의 부품을 대줬던 공장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애플의 공장들이 이동하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도 속속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에서 중국의 위상이 점점 더 깎여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중국이 훨씬 더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지만 이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중국의 위상이 꺼져가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삼성과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까지 대변하고 있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